그러면은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출판업에서 마케팅 종사를 했었어요. 처음에 내가 이거 오픈할 때 그동안 장사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뭐 자신 같은 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젊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후반입니다. 그럼 그때가 거의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 사이? 네. 아, 혈기가 왕성할 때였어요. 그때 사실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그 시기가 이제 내가 다른 걸 하려면은 지금 안 하면 좀 늦을 것 같고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 나오면은 또 이제 돌아가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건 저희 꼬맹이들도 있고 무럭무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으로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보다는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진행을 해보자. 집사람하고 고심을 했었고 또 시장 조사 몇 개월씩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부천 상동시장이고요. 목포 홍어무침 전문 남도수미 매장입니다. 홍어무침, 파김치, 갓김치, 밑반찬류를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에서는 식사류부터 홍어사막, 홍어무침의 수육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2012년 오픈을 했으니까 뭐 한 10년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 계셨었어요? 아니요. 서울 마포에 살다가 홍어무침 매장을 하면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여기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시장 안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여기 하기 전에 지인분 중에 망원시장에서 홍어무침을 시작을 하셨었어요. 2010년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알고 홍어무침 좀 메리트가 많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2012년에 상동시장에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인분 매장에서 일을 배우신 거죠? 오픈했다니까 아시는 분이 집사람이 또 도와주러 가고 그러다 보니 또 일을 배우고 나는 또 주말에 가서 집사람이 있으니까 뭐 판매하는 것도 보고 또 집사람이 버무리는 것도 제가 한 번 또 붙여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준비를 하게 됐죠. 그때 그러면 이 위치는 부천의 상동시장으로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부천에 전통시장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시장 조사했을 때는 뭐 18개, 19개 정도 되거든요. 이 부천 시내.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이 상동시장을 딱 오니까 일자형 통로에 너무 깨끗하고 장복이 상당히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스타일에 맞지 않겠나 해서 이제 얻게 된 거죠. 하긴 저도 오다 보니까 이게 일자로 쭉 돼 있고 약간 좀 현대식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굉장히 장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통로도 넓고 그래서 아마 저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이거를 뭐 번화가에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굳이 전통시장으로 또 들어오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시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도 많고 요즘에는 선택권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전통시장 오시면 눈으로 보시는 행복도 있고 또 맛보기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식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오시다 보면 또 흥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사람 정 같은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메리트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 상동시장에 2020년에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시장 중에서도 S등급이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일단은 소비자들이 오실 때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이라고 그러죠. 입출구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구역이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화장실 표시라든지 중간에 저희 상동시장 공영주차장 표시 그리고 또 고객지원센터 그런 표시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인 부분이고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인 요리교실이라든지 지금은 또 비대면이니까 상인분들 트롯 대전이라든지 다양하게 문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또 교육을 통해서 내 가게를 어떻게 PR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 표시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한 번 더 각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 스스로가 좀 의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 상동시장은 다다익선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 매장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산지 표시 당연히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질서 유지, 청결 뭐 이런 부분도 다 돼 있고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시장 하면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불편하고 소액 결제 회피하고 이랬었는데 부천 상동시장 오시면은 그런 사항은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캠페인 이후에 성과도 많이 나나요?
그렇죠. 다양한 결제 시스템, 뭐 현금일 수도 있겠지만 카드, 지역형 화폐,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자체가 지역형 화폐로 많이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매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효과는 엄청났었죠 그때. 힘든 시기에. 네이버만 들어가도 동네 시장 장보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클릭 몇 번 하면은 집에서 장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부천 상동시장도 고객 편의를 위해서 6월 14일 최근이죠.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동네시장 장보기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입점해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천 상동시장 찾으셔가지고 반찬부터 해서 야채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배달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무료 배송에 10% 할인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단 한 건만 하셨더라도 바로 배달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 8, 9년 이상 장사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시장에 계시면서 가장 즐겁거나 행복했을 때? 저희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열정과 패기로 한 3년 정도 되니까 단골층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매출도 많이 좀 증감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여기서 오픈했던 게 아니라 시장 중간 지점에서 포장 판매만 했어요. 홍어무침, 홍어회, 뭐 밑반찬. 근데 손님들이 시장에 오시면은 꼭 장만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앉아서 뭐 꼭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가고 싶은데, 근데 저희가 포장 판매하다 보면 그런 자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죠. 근데 한 3년 전에 마침 이 자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고민해서 여기에 보시면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영업을 했던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의 뼈대만 빼놓고 거의 다 손을 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도심에서도 이런 작은 정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살려서 저희 매장에 오시게 되면은 멀리 외곽으로 안 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많이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좀 꾸며놨습니다. 사실 시장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동시장의 비밀의 정원. 아니,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이게 모르는데 네네네. 들어가 보면 완전 달라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해서 이렇게 아기자기 꾸며놓고 또 들어오는 손님들이 드시고 하면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여기 분위기 좋습니다 하면 주인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장사하면서도 꼭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밥 한 끼를 드시더라도 저희 매장에서 편하게 드시고 가신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반대로 장사하시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힘들어도 맨날 힘들다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서 못해요. 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고 집사람하고 힘들 때 많아요. 그렇지만 아침에 매장에 들어오실 때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즐기러 온다. 집사람도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여기 오면은 내가 일하는 매장인데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보면서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원도 이렇게 꾸며놓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팠던 부분들은 이렇게 딱 차 한 잔 먹으면서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집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드셔요.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음식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상당히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 9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장사가 잘 됐던 때는 언제예요? 한 3년차 되니까 한국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소개도 직접, 왜냐하면 먹거리는 본인이 먹어서 불만족하면 절대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안 해줘요. 근데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때부터는 매출들이 확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아주 그냥 이거 매출은 뭐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 3, 4년 차부터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는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로 계속 쭉 갔어요? 그렇죠. 일정량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대동소이하게 더 늘지도 않고 틀지도 않고 평균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확장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연매출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2018년에는 이제 이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가 1억 7천 정도 됐었고요. 이전하고 2억 5천, 그리고 작년도가 2억 1,600 정도인가 조금 하락을 했죠. 작년이 코로나였는데 그래도 2억 5천에서 2억 1,600 정도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6%, 17%.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율은 그런데 마음은 많이 속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성장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도 20% 정도 감소로 했으면 자영업자 사이에서
선방했다고 하시죠? 그렇죠. 뭐 그 정도면은 선방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시장도 경쟁이잖아요. 자기 단골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 안 하고 그냥 손님이 오시기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뭔가에 제스처,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손님이 들어오기만 바라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 어떻게 하면 접목을 할까 해서 많이 접목을 해요. 자체적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뭐 홍보부증 얼마 이상 사면 막걸리도 한번 서비스 드립니다. 1주년 기념 행사 하겠습니다. 때때로 저희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신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저희를 또 신뢰하시기 때문에 단골이 되신 거고,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시고, 물론 장사가 일장난 되면 마진율은 좋죠. 그렇다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다만 10% 그게 뭘까? 그렇다면은 막걸리 한 병은 때때로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원래 출판업에서 마케팅을 하셨던 네. 그 경력이 어쨌든 여기에도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막걸리가 1,000원, 지금 올라서 1,300원, 1,500원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비용으로 치면은 그게 뭐 10%, 15% 되는데 그걸 어떻게 써? 이렇게 고민한다면 못 하세요. 그렇지만은 오는 고객들한테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주년, 뭐 3주년, 뭐 이렇게, 아니면 5월달 같으면은 가정의 달. 그래서 저희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드시고 내일 오시면 또 주고. 고객 입장에서 뭔가라도 하나를 더 받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거지만 굉장히 기분이 조금이라도 업이 돼서 가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고객분들 자주 오셔서 좋고, 고객분들은 와서 하나라도 더 드리니까 좋죠. 맛도 있고 뭐라도 하나 더 받아가시니까 기분 좋았어. 그럼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좀 접목을 많이 하셔야지. 물건 주세요 그러면 물건만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뭔가를 거리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나를 위한 투자고 우리 가게에 대한 투자인데, 그러니까 아까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접목을 간간히 해주고, 또 저희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조만간 막걸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통시장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나요? 지금 저희도 보니까 상동시장도 근래 들어서 매장 점주들이, 젊은 분들이 꽤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세대 변화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저도 그때는 높지는 않은데 지금 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들이 오셔야지 활기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경험치가 있으시고, 그래서 조화가 이렇게 슬슬 이제 조금씩 배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만일에 오신다고 그러면은 물론 나름대로 시장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오픈을 하실 거예요. 근데 교본대로 보면은 뭐 유동인구 뭐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하시지만은 유동인구가 허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고 장사 잘 되는 건 아니고, 그 시장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경쟁세가 많은, 그러니까 저기도 뭐 파는데 나도 판다 그러면 일단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하신다면 이하이시면은 독창적인 부분, 중복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뽑은 예산에 플러스 알파를 15%나 20%는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딱 맞게 금액을 설정해서 오시게 되면은 쉽게 해서 정착하는데 운영 기간이 있잖아요. 정착 기간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시면 상관없겠지만 고전할 수도 있어요, 초기로. 그러다 보면은 자금이 너무 딱 맞춰서 들어오시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자고 가시고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좋지 않겠나. 그거는 제 경험에서입니다. 아이템만 내가 좀 자신 있고 또 중복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장 안에 들어오는 게 좀 유동인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분명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오픈하게 되면은 그 오픈팔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맨날 보던 거면서 못 보던 게 딱 들어오면은 한두 번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일단 한 번은 먹어야 돼. 근데 거기서 괜찮네? 그러면 일단은 반은 성공. 근데 그 손님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러면은 빨리 안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먹거리 하신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자신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드셔본 분들이 인정을 했을 때가 그게 완성품인 거지,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일에 먹거리라고 그러면 만들었을 때 다른 분 드셔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아, 돈 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도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만들어보고 본인이 맛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특히나 이제 식당까지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또 내성들이 생기잖아요. 뭐 처음에야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겪다 보니까 다 그렇죠. 칼은 칼집에 있어야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픈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보니까 뭐 이렇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백신 지금 맞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희망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힘드신 시기입니다. 너무나 힘드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힘들 내시고 이 시기도 조금만 더 감내를 해주신다면은 예전만큼 더 복구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기다려서 또 준비도 많이 좀 해놓으시고 마음 고생하셨던 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힘들 내시고 파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천 쌍동시장에서 홍어무침, 홍어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취급하고 계시는 남도수미의 조정경 사장님 모시고 전통시장 내에서의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리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